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종호, 김하윤이 함께하는 원페이스 공인중개사입니다. 원페이스 공인중개사에서 1차 과목 동형목유회사 사회부를 출간했습니다. 부동산학개론 이종호, 민법 김하연 두 명이 공동 출간했습니다. 이 모의고사 사회부는 각각 사회분 총 8회분입니다. PDF 파일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원하시는 과목별로 총 4회분씩 만원에 구입할 수 있어요. 두 과목 동시 구하시면 총 8회분 15,000원에 할인 혜택 드리고 있습니다. 계좌번호 입금하신 다음에 핸드폰 문자로 아래 세 가지를 정확히 적어주세요. 첫째, 학교 가실 분 성명, 합격자 명단 작성해 주시고 이메일 주소 적어주세요. 이메일로 PDF 파일 전송해 드립니다. 교재 이름도 셋 중 하나, 민법 동형, 개론 동형, 두 과목 동형 이 셋 중 하나를 꼭 적어주세요. 그래 바로바로 올바른 전송이 이루어집니다. 이 동형모의사 사회부는 해설은 없고 문제와 정답이 있습니다. 대신 해설 강의는 민법은 김하인쌤 부동산 부투칠성, 학개론은 부동산 학개론 이종호 TV에 유튜브 무료로 순차적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원페이스 공유사 함께 꼭 합격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네, 민법 동형 제4회 1번부터 20번 시작하겠습니다. 이 민법 사회부는 문제 90% 이상이 타시험 민법 기출문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올해 간평, 세무사, 노무사, 변리사 등 대다수 문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아는 내용이 어떤 식으로 변형되어 출제되는지 시험 경향을 파악할 수 있죠. 그래서 문제가 약간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실제 시험도 이런 식으로 나온 걸 감안하면 지금 미리 이런 스타일을 공부해 두셔야 실제 시험에서 당황하지 않고 내가 아는 걸 정확히 문제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동영은 매주 하루를 정해서 일주일에 1회씩 풀어보세요. 감각을 일주일에 한 번씩 유지하는 겁니다. 해설 강의도 꼭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1번도 보겠습니다. 민법상 비진이 의사표시로 자 무효가 아닌 거죠. 공무원이 한 사직 의사표시 이건 공법행위나 또는 소송행위 여기는 민법 총칙 규정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107조 비진이 표시 무효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1번은 무효가 아닙니다. 2번 X 몰라세요. 우리 시험범위 아닙니다. 실제 시험도 시험범위 아닌 지문 나오고 시험과 무관한 쓸데없는 지문 나옵니다. 니은 X. 일단 기억은 정답이죠. 밑에 기억 없는 거 지워도 일단 2번 지워지죠. 4번 지워지고 그 다음에 1, 3, 5, 3개 남습니다. 이제 디귿을 봐야겠죠. 야, 디귿 보니까 야, 우리가 이거 외웠잖아요. 강박 강제 넣으면 세 가지 외웠죠. 첫째, 강강의 신조 103조 모의 아니고 두 번째 비진이 표시 아니다. 강비 아니다 외웠죠. 강박 강 비진이 비 강비 아니다. 강비 아니다. 다 완전히 박탈이 나오면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디귿은 보드라마나 강제가 강박 같은 말이었죠. 강제 본 순간 그냥 107조 모의 아닙니다. 그래서 디귿도 정답이 들어갑니다. 강제 본 순간 게임 끝났어요. 볼 필요 없어요. 그래서 니은 디귿 기억과 디귿 들어가야 돼요. 기억과 디귿 들어간 건 5번밖에 없죠. 그러니까 니은 몰라도 풀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니은은 우리 시험과 무관해서 볼 필요 없습니다. 이번 불공정 법률행위 옳지 않은 거죠. 1번 뭐든지 판단 기준은 행위 당시죠. 그래서 법률 행위시 기준 맞았습니다. 이번 대리에서 궁박은 본인이죠. 궁박은 본인. 나머지는 다 대리인 기준입니다. 3번 경매는 법률 규정이죠. 그러니까 행위가 아니죠. 그러니까 104조 적용되지 않습니다. 4번 불공정행위는 추인으로 유효가 될 수 없고 당연히 법정 추인도 당연히 안 돼야겠죠. 완전히 코미디네요. 그래서 무효행위 추인 안 된 게 세 가지죠. 첫째 103조 반사회적 법률행위, 둘째 지금 보시는 104조 불공정 법률행위, 셋째 강행복 위반 세 가지는 추인 안 됩니다. 4번 불공정 법률행위는 5번이죠. 이를 기초로 새로운 이의관계 맺음 선의 3자에게 무효 주장할 수 있죠. 비통명 아니면 절대적 무효라 불공정 법률행위나 103조 무효는 절대적 무효라 선의 3자에게도 무효가 됩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3번 통정허위 표시 옳은 거죠. 1번 허위 표시 당사자 사이는 무효죠. 무효라
그 의사표시에 따른 권리 의무가 발생하지 않죠. 무효니까 발생하지 않고 2번 X 볼 필요 없어요. 우리 시험범위 아닙니다. 3번 지문이 길어요. 그럼 제일 그때 허위표시 3자에 해당하는가? 자, 그럼 가로쳐 보세요. 통정허위표시 후에 발생한 채권 가로쳐 보세요. 이걸 네 글자로 뭘 할까요? 그렇죠. 습니다. 쓰세요. 가장채권. 가장채권이라고 그 네 단어가 우리 시험에 가장 많이 나왔죠. 가장채권. 그럼 가로가 허위표시 가장형이죠. 그 뒤에 가압류했죠. 그러니까 제3자 맞죠. 그래서 답이 3번입니다. 4번 허위표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 선의. 선의는 제3자가 증명할 필요 없죠. 제3자는 선의로 추정됩니다. 증명 책임 없습니다. 5번 제3자가 허위표시에 대항하기 위해서 선이면 허위표시로 보호되죠. 과실 없어야 들렸죠. 무과실은 요하지 않습니다. 선이면 과실도 보호되고 무과실도 보호되죠. 제3자는 선이면 보호되는 거죠. 그러니까 4번, 5번 같은 게 우리 시험에 나오긴 나왔지만 이런 식으로는 아직 한 번도 나온 적 없죠. 우리가 다 아는 건데 형태가 이렇게 약간 변형된 것까지 우리가 섭렵할 수 있어야 됩니다. 4번 착오 나왔네요. 착오 설명 옳은 겁니다. 자, 착오 나오면 제일 끝에 손해배상 책임 없어요. 착오에 빠진 사람은 멍청한 놈입니까? 나쁜 놈입니까? 멍청한 놈이죠. 나쁜 놈 아니에요. 위법성 없으니까 손해배상 책임 없습니다. 항상 이렇게 지문이 길면 뒷부분을 보니까 답이 쉽게 나옵니다. 자, 2번은 제일 끝에 당사자 합의로 적용 폐지할 수 있죠. 백구조, 착오 규정, 임의 규정. 임의 규정이라 우리는 착오 취소하지 말자. 합의로 폐지할 수 있습니다. 3번이 시험에 가장 많이 나왔죠. 매도인이 매수인의 채무불 이유로 계약을 해지했죠. 그럼 해지하면 착오 이유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우리 기침할 때 해치할 수 있다. 해지 후 취소할 수 있다. 이게 정답입니다. 그러니까 해치해 오면 답이 3번이지 아니까 4번, 5번 안 읽고 넘어가죠. 근데 해치를 안 해오면 3번이 맞는 것 같지만 확신이 없으니까 또 4번, 5번 읽어보는 거죠. 해치해 오세요. 4번 매도인의 하자 담보 책임이 성립하는지와 상관없이 착오 취소 별개죠. 착오 이루한 취소권이 배제되지 않기 때문에 취소할 수 있습니다. 5번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했죠. 그럼 그 뒤에 표의자에게 중과실이 있다고 나와요. 그럼 표의자에게 중과실이 있더라도 상대방이 알고 이용하면 예외적 취소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5번 사례 문제 보기 전에 일단 110조 1항 대리인 사기 강박을 보겠습니다. 갑과 을이 매매했는데 갑이 을을 사기 강박해서 을이 갑에게 속았거나 쫄아서 매매하면 당한 을은 언제나 취소할 수 있다가 110조 1항 당사자 간 사기 강박이죠. 근데 을이 보기에 갑이나 갑 대리인 동일한 사람이죠. 그래서 대리인이 사기 강박에도 당한 을은 언제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외우세요. 대리인의 기망 나오면 언제나 취소. 대리인의 사기 강박을 본인이 알아야 됩니까? 본인이 몰라도 언제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리인은 갑과 동일시해야 되죠. 그래서 갑이 오른손, 대리인이 왼손이면 이런 말도 있잖아요. 왼손이 한 걸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 왼손이 사기 강박한 걸 오른손이 몰라도 언제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 꼭 외우세요. 자, 그럼 문제 5번으로 오세요. 갑은 친구 을로부터 병소유 토지를 매수할 대리권을 받았네요. 그럼 갑이 대리인, 을이 본인이죠. 그 다음 을을 대리해서 병과 X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자, 옳지 않은 겁니다. 1번 매매계약 내용 중요 부분에 관해서 을의 착오가 있는 경우 을에게 착오가 있죠. 근데 갑에게는 착오가 없네요. 이게 포인트죠. 갑에게는 착오가 없더라도 을은 자시 착오인 이유로 매매계약 취소할 수 있나요? 아까도 나왔죠. 대리행위 하자는 타 대리인 기준인데 공박만 본인입니다. 공박만 본인. 그럼 착오는 공박 아니죠. 그럼 착오 있는가는 대리인 갑기준이죠. 근데 대리인 갑에게 착오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취소할 수 없는 거죠. 이게 정답입니다. 그래서 1번 같은 건 우리 시험에 안 나왔죠. 대리행위 하자는 타 대리인 기준, 공박만 본인입니다. 착오가 있는가는 대리인 기준으로 판단해야 되죠. 본인 을이 아니라 대리인 갑 기준입니다.
2번 갑의 사기에 그면 갑이 대리인이죠. 그럼 대리인의 사기 강박 나오면 언제나 취소, 본인이 몰라도 취소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병이 매도 의사 표시한 경우 본인 을이 그 사실을 몰라도 병은 취소할 수 있다 해서 맞았죠? 몰라도 취소할 수 있습니다. 3번 병이 이중매매하였고 위 매매계약이 이 매매인 경우 갑이 병의 배임행에 적극가담 나오면 무조건 진리죠. 즉 그때 무조건 무효 볼 필요 없습니다. 적극가담 무조건 103조 무효. 4번 나왔죠? 매매계약이 을에게 불공정한 법률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 경솔 무경험은 궁박이 아니죠. 그럼 다 대리인 갑 기준 맞았죠? 궁박만 본인 을 기준. 원평이 채무불이행이 있어요. 갑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이 이러한 계약 해지권은 가지지 않죠. 행위만 대리인이 하죠. 모든 효과는 본인 을, 해지도 을, 취소도 본인 을이 하죠. 넘어가겠습니다. 6번입니다. 자, 126조죠. 고난을 넣은 표현들이 옳지 않은 겁니다. 이번 고난을 넣은 표현들의 규정은 법정들이 적용되죠. 왜냐하면 법정 대리권도 기본 대리권 될 수 있죠. 그러니까 법정들이 적용됩니다. 2번은 지문이 길어요. 그럼 제일 끝에 기준 보이면 항상 행위 당시에서 대리의 행위 당시 맞아요. 그 이후 사정 고려하지 않죠? 행위 당시 맞았습니다. 확인해 볼까요? 2번 대리인이 그 권한 외에 법률 행위한 경우 대리인에게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가? 행위 당시 맞았습니다. 3번은 제일 끝에 기본 대리권 될 수 없다 이 말이 99% 틀렸죠. 기본 대리권은 뭐든지 다 된다. 맞을 확률 99%입니다. 3번 복대리인 선임권이 없는 대리인에 의하여 선임된 복대리인 권한도 지금까지 뭔 말인지 몰라도 돼요. 기본 대리권 될 수 없다고 무조건 틀렸습니다. 기본 대리권은 뭐든지 다 인정해 줍니다. 거의 확률 99%, 100%는 아니지만 99%입니다. 5번, 4번 대리권 소멸후 표현들이 129조가 인정되죠? 근데 그 표현들이 권한을 넘었네요. 그러면 이제 126조 권한을 넘은 표현들이가 성립할 수 있죠. 5번 앞부분이 중요하죠. 대리행위 표시를 하지 아니했네요. 현명 안 하면 대리가 아니죠. 대리가 아니니까 표현들이도 나올 수 없습니다. 그 뒤에 자기가 본인인 것처럼 기망해서 본인 명의로 직접 법률행위했죠. 그럼 자기가 본인인 것처럼 완전히 속였잖아요. 그럼 대리 자체가 나올 수 없으니까 표현들이도 성립할 수 없고 무권대리, 모든 대리가 될 수 없습니다. 현명해야 대리도 되고 표현대리도 됩니다. 1번 을은 대리권 없이 자 대리 문제가 사리로 나오면 딱 두 개만 보세요. 첫째 유권대리인가 무권대리인가. 지금 무권대리죠. 두 번째 대리 누구인가. 을이죠. 그럼 더 이상 문제 볼 필요 없어요. 이제 옳지 않은 거 바로 달려가세요. 1번 을이평으로부터 받은 매매대금을 본인 값이 수령했네요. 그러면 의리한 행위를 인정한다. 이게 추인이 되죠. 의리한 행위를 인정하니까 본인 값이 돈을 받았죠. 추인이 되는 거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갑은 이 매매계약을 추인한 것으로 본다. 맞았습니다. 2번 갑이 을을 상대로 무권대리 상대로 위 매매계약을 추인했죠. 이렇게 무권대리인에게 추인하면 그 뒤에 상대방이 알았는가 몰랐는가 나와요. 상대방이 알았죠? 알았으니까 갑은 병에게 추인 효력을 대항할 수 있다. 맞습니다. 근데 만약에 병이 그 사실을 몰랐다면 병한테 주장할 수 없는 거죠. 3번 갑을 단독 상속한 대리인이 상속했죠. 자신의 매매행위가 무효임을 주장하는 건 신의 측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습니다. 상속 나오면 거식이 없다고 했죠. 유언을 거식이 없다 해서 제일 끝에 없다로 끝나요. 그래서 무효주장도 못합니다. 왜 못해요? 신의 측에 반하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습니다. 없다 해서 맞았어요. 그때 없다로 끝났죠. 4번 병의갑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추인료 박답을 최고하였으나 항상 우리 시험법이 모든 최고는 거절 끝나 거절 맞습니다. 5번 갑이 추인했죠. 그럼 유효가 되죠. 소급의 유효가 되죠. 그럼 이제 계약을 이행하는 거라 병은 을을 상대로 무권대리 책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게 되죠. 이제 계약을 이행하니까 무권들의 책임 묻지 못하고 계약상 이행을 하면 되는 거죠. 정답은 5번입니다. 8번 갑은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의 자신 소유 토지간에서 관할관청 허가를 받을 것을 전제로 이게 유동적 무효죠. 유동적 무효. 을과 매매를 체결하고 계약금 수령했습니다. 옳은 겁니다. 1번 허가를 받으면 허가 받은 때부터 들렸죠. 계약 시 소급하여 매매 효력이 발생하죠. 2번 을은 갑을 상대로 허가받을 것을 조건으로 토지에 관한 소유권 이의 등의 절차 제일 끝에 이게 중요하죠. 이행 청구할 수 있나요? 무효니까 어떤 이행도 청구할 수 없게 되죠. 무효이기 때문에 이행 청구 못하는 거죠. 그래서 뒷부분이 그냥 여기서 딱 답이 나와요. 이행 청구할 수 없다. 맞았습니다. 3번 허가받지 않은 상태에서 을은 갑을 상대로 부당이득을 이유로 계약금 반환을 청구할 수 없죠. 확정적 무효가 됐을 때 그때 부당이득 반환 청구합니다. 유동적 무효에서는 허가받을 노력을 해야 돼요. 부당이득 반환 아직 청구하지 못합니다. 9번 갑은 매매에 관한 허가가 나오기 전에 계약금 폐익을 지급하고 해지할 수 있죠. 이 해지는 해약금 해제죠. 그럼 해약금 해제는 이행 착수 전에 가능하죠. 허가를 받으면 이행 착수입니까? 허가 받아도 이행 착수 아니죠. 그러니까 아직 허가가 나오기 전이니까 당연히 이행 착수 아닙니다. 허가를 받아도 이행 착수 아니잖아요. 그래서 허가 받기 전이라 아직 이행 착수 안 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해지할 수 있습니다. 5번은 제일 끝에 자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가 물어봤죠. 그럼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는 허가를 위해서는 허가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지만 계약상 내용으로 청구 못합니다. 그래서 허가 내용인가 계약 내용인가를 구분하세요. 그럼 5번 매매계약 체결 당시 갑이 허가를 받기 위한 협력 자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허가 쪽이네요. 허가 쪽이죠? 그럼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어요. 을에게 일정한 손해액을 배상하는 약정, 이 약정 다 유효죠. 허가에 관한 쪽은 다 유효 가능합니다. 그럼 갑이 협력을 거부했죠. 을은 그 약정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허가 협력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고 그 배상액을 약정에도 유효입니다. 계약 내용을 이유로는 손해배상 청구 못하는 거죠. 9번 문제입니다. 취소 설명 옳은 거죠. 1번 미성년자가 체결한 계약이 법정 대리인 동의 없음을 이유로 취소하는 경우 계약 당사자인 미성년자는 단독으로 취소할 수 있죠. 취소하면 책임질 게 없어지기 때문에 미성년자에게 불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단독으로 즉 법정 대리인 동의 없이 취소할 수 있게 됩니다. 2번 계약 체결할 수 있는 권한만 가진 임의대리인이 상대방 사기로 체결한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럼 임의대리인은 취소할 수 없죠. 임의대리인은 시킨 일만 하는 사람입니다. 가서 계약 체결하라 했지 취소를 한 적 없습니다. 취소권은 본인에게 갑니다. 임의대리인이 취소하려면 취소권을 별도로 소권받아야 됩니다. 3번 아래 200 보세요. 대리에서 제한 능력자 나오면 둘 중 하나입니다. 유권 대리 나오면 취소할 수 없어요. 제한 능력자도 대리인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제한 능력을 이유로 취소 못합니다. 근데 무권 대리 나오면 135조 무권 대리인 책임 없다 의심이 나옵니다. 그럼 자 3번 미성년자인 의무 대리인이 계약을 체결한 경우 지금까지 무권 대리란 말 없죠? 그럼 유권 대리거든요. 그럼 제일 끝에 취소액수 나와요. 제일 끝에 취소할 수 있다 들렸죠? 제한 능력을 이유로 취소 못합니다. 기억하세요. 대리에서 제한 능력자 딱 정해 있어요. 유권 대리는 취소 없다, 무권 대리는 책임 없다. 세트를 해보세요. 일단 자 4번은 아래 내용 보세요. 140조에서 법률의 취소권자가 정해있죠. 우리 이미 외웠습니다. 노란색 글씨 제차 사가면 대승한다. 대승한다 외웠죠? 그래서 중고차 팔 때 제차 사가면 대승한다 그러면 잘 팔려요. 자 그럼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제한 능력자 아까 취소할 수 있다 그랬죠. 차고 사기 강박의 의사표시한 자 그 대리인과 승계인만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제차 사가면 대승한다. 그럼 4번이 이제 승계인입니다.
전세권자 사기후에서 건물의 전세권, 그러니까 사기로 전세권이 설정되고 그 건물이 양도가 됐죠. 그 건물 양수인이 승계인이죠. 승계인은 전세권자 사기 이후로 전세권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여기 승계인, 제차 사가면 승계한다. 4번이 정답입니다. 5번 X 몰라도 돼요. 5번은 우리 시험 범위 벗어납니다. 제발 보지 마세요. 제발 5번 질문하지 마세요. 시험 범위 아닙니다. 10번 조건계약 옳지 않은 겁니다. 1번 계약이익은 특약이나 법률이익의 성질로 분명하지 않을 때 내된 채무자를 위한 것으로 추정하죠. 2번 X 우리 시험 범위 아니에요. 3번 조건 있는 법률이익의 당사자는 조건 성부, 성취여부가 미정한 동안에 조건 성취로 인해 생길 상대방 이익을 해야지 못합니다. 법조문 그대로죠. 4번 24년 4월에 4월이라고 가정하는 거죠. 그 다음 24년 12회 행정사시에 명시하여 최종 합격하면 자동차를 사준다고 했죠. 이건 정지조건 맞죠? 합격할지 어쩔지 불확실하니까 조건인데 이 조건이 성취되면 자동차 증여 효력이 발생하니까 정지조건 맞습니다. 정답은 5번 선들고 있죠. 불법 조건이 붙은 법률행위는 조건만 모여하면 틀리고 법률행위 전체가 모여가 되죠. 답은 5번입니다. 11번 등기후에서 추정되지 않는 거죠. 이건 등기법 내용이죠. 1번 환매특약 등기는 특약 진정 성립이 추정되고 2번 대리인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대리권 존재가 대리행위 존재가 추정되고 3번 저당권 등기가 되어 있으면 피담원채권 존재 추정되고 4번은 자 등기가 부적법 말소 원인 없이 말소되면 말소가 잘못된 거라 등기는 살아있네 유효라 말소된 등기의 권리가 추정됩니다. 5번 등기부 표제부는 면적 추정 안되죠. 정답은 5번이네요. 이건 등기법 내용이네요. 12번 법률에 정하는 요건이 충족되면 법률상 당연히 성립하는 법정담보물권. 그럼 1번 그냥 유치권이죠. 유치권은 법정담보물권이죠. 나머지 볼 필요 없습니다. 1번이 그냥 정답. 거의 단답형입니다. 자, 혼동을 보겠습니다. 혼동은 말소 등기 없이 소멸하죠. 그리고 꼬리가 있으면 소멸하지 않고 꼬리가 없어야 소멸합니다. 그리고 점유권, 강호권은 애초에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습니다. 그럼 꼬리가 무슨 말인가 봐볼게요. 자, 갑부동산이 있고 전세권이 있는데 우리 돈 주고 사버렸습니다. 우리에게 소유권도 있고 전세권도 있죠. 전세권이 필요 없으니까 혼동으로 소멸하는가 물어봅니다. 밑에 꼬리 없잖아요. 그러니까 소멸합니다. 다시 갑부동산에 전세권이 있는데 이 저당권이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우리 소유권 취득했죠. 그럼 우리에게 소유권과 전세권이 있으니까 전세권이 소멸하는가 시험에서 물어봅니다. 이전에 밑에 꼬리 있네요. 꼬리 있으니까 소멸하지 않습니다. 꼬리만 찾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갑부동산에 대양력가치 임차인이 있는데 임차인이 돈 주고 사버리면 임차권 필요 없죠? 혼동 소멸하는가? 아래에 아무것도 없죠? 꼬리 없어서 소멸합니다. 꼬리만 찾으세요. 비교할 게 있는데 갑부동산에 임차권이 있고 저당권이 3번이 나왔죠? 여기서 우리 소유권 취득하면 임차권은 이제 소멸하는가? 이제는 저당권이라는 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멸하지 않습니다. 여기 매매였죠? 이제 경매랑 비교. 갑부동산에 임차권이 있고 저당권이 나왔는데 네 번째 경매네요. 경매로 소유권 취득했습니다. 그럼 임차권 혼동으로 소멸하는가? 그럼 경매에 나오면 이렇게 모든 저당권 지우라 그랬죠. 모든 저당권 지워야 돼요. 그럼 꼴이 없네요. 그러니까 소멸합니다. 여기는 매매이기 때문에 저당권이 꼬리가 살아있잖아요. 꼬리가 있죠? 여기는 경매는 저당권 다 지워야 되니까 꼬리가 없는 거라 소멸합니다. 그래서 이제 경매에 잘 기억해야 돼요. 일단 경매에 나오면 어디서든 모든 저당권 다 소멸시키면 되는 거죠. 13번 물권 소멸 넣으면 혹시 혼동인가 주의하세요. 혼동이라고 안 써줬죠? 물권 소멸 그러면 스스로 혼동인가 주의하셔야 돼요. 옳지 않은 겁니다. 자, 그럼 1번 지문이 길죠? 그때 혼동으로 몰았네. 혼동이 나오면 그 앞에 의뢰 저당권이 소멸하는가 물어봤죠.
그럼 을의 꼬리가 있는가 보는 겁니다. 을 꼬리는 갑을병이겠죠. 여기 병 보이잖아. 꼬리 있으니까 소멸하지 않는다. 이렇게 바로 푸는 겁니다. 2번. 이번엔 제 그때 유치권이 소멸한가 물어봤어요. 이건 혼동이 아니네요. 그럼 2번. 유치권자가 유치권 성립 후 이를 포기할 수 있죠? 포기하는 의사표시를 표시하면 점유를 아직 판단하지 않아도 그냥 이건 임의규정이라 포기 의사표시하면 유치권 소멸합니다. 점유 판단할 필요 없어요. 정답은 2번입니다. 3번. 아까 점광, 정유권과 소유권이 1인에게 귀속돼도 점광, 정유권은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습니다. 4번. 지역권은 20년 소멸시효 걸린 거죠. 5번도 끝에 혼동 물어봐서 혼동. 자, 그럼 임차권 뒤에 꼬리가 있는가 보는 겁니다. 근데 후순위 저당권이 있네요. 후순위 저당권이 존재하는 주택을 대학로까지 임차인이 경매에 나오면 후순위 저당권 지우라 그랬죠? 꼴이 없네요. 꼴이 없어졌으니까 소멸한다 해서 아까 봤던 내용이죠? 맞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14번 부동산 등기. 자, 옳지 않은 겁니다. 1번 가등기된 권리 이전 등기는 부기 등기로 이전할 수 있죠. 3번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 나오면 말소가 잘못된 거라 등기는 살아있네. 유효입니다. 유효니까 그 회복 등기가 맞춰지기 전이라도 유효라. 말소된 등기의 등기 명의는 유효죠.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됩니다. 3번 소유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기에서 본등기가 경로되면 본등기 기한 이건 물권 변동 물어봤죠? 물권 변동은 가등기 소급 틀렸고 본등기 시부터 발생하죠. 이건 물권 변동 시기를 물어봤어요. 4번 소유권 이전 등기 원인으로 주장된 계약서가 진정하지 않은 가짜라고 증명. 자, 이전 등기에서 증명 나오면 소유 추정력 깨진다. 복멸 맞아요. 이전 등기 원인인 계약서가 가짜라고 누가 증명했을까요? 전 소유자가 증명한 거라 이때 추정력 깨집니다. 5번 동일부동산에서 등기 명의를 달리하여 중복된 소유권 보존 등기가 경로되면 선행 보존 등기가 원인 무효가 아니나 후등기, 후행 보존 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해도 무효가 되죠. 그래서 이중 보존 등기에서 선등기가 무효가 아니면 후등기는 설령 실체관계에 부합하더라도 무효가 됩니다. 우리가 허중중 무효 외웠거든요. 자, 15번 점유설명 옳은 겁니다. 자, 1번은 저희 그때 건물 부지 점유자를 물어봤어요. 그럼 건물 부지 점유자는 원칙적으로 건물 소유자지만 예외적으로 이 미등기 건물 양수인은 미등기라 매수인이 등기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그 건물에 대한 사실상 처분권을 보유하면 예외적으로 부지 점유자로 인정해줍니다. 예외적으로 인정해줍니다. 2번 건물 공유자 중 일부만이 당의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 그 건물 또 부지네요. 부지 점유자는 건물 소유자죠. 소유자니까 공유자 전원 맞았죠. 전원이 소유자죠. 공유자 전원이 그 부지를 공동 점유하는 거죠. 정답 2번입니다. 항상 부지 점유자는 원칙 건물 소유자 기억하세요. 근데 1번 예외적으로 미등기 건물 양수인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3번 점유자 권리적법 추정 200조는 등기된 부동산은 적용되지 않죠. 부동산은 점유가 아니라 등기에 추정력이 있습니다. 4번, 5번은 말이 서로 바뀌었어요. 4번 선의점유자라도 본권원소에서 패소했죠. 그럼 언제 악의로 바뀌죠? 소재기시. 5번 진정한 소유자가 점유자를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이게 소송 제기가 소유자가 제기한 소라 본권의 소죠. 본권의 소에서 점유자가 패소하면 언제 타지로 바뀌어요? 소 제기 시간이라 4번에 있는 패소판을 확정한 때. 그래서 이 4번, 5번이 말이 바뀌어서 둘 다 틀렸습니다. 공부하기 쉽게 같이 나란히 내줬네요. 16. 점유자와 회복자 관계 옳은 겁니다. 이번 선의 점유자가 취득하는 과실에 과실은 사유이익 다 포함되죠? 포함됩니다.
이번 선의점유자는 과실치 들어가면 통상필요비는 청구할 수 없게 되는 거죠. 3번 점유물이 점유자의 규칙사유 훼손된 경우 선의점유자는 소유사가 없더라도 현존한도 배상, 선자현존이죠. 소유사가 있을 때 선의자주가 현존이죠. 4번 회복자로부터 점유물 반환 청구 받은 때 필요비와 유익비 상환 청구할 수 있죠. 이게 정답이네요. 비용은 반환 청구 받을 때 청구하죠. 5번 점유물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점유자는 유익비 지출 당시의 전 소유자에게 비용 상환 청구합니까? 지출 당시 소유자가 아니라 현재 회복자, 현재 소유자에게 청구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17. 상린관계 옳지 않은 겁니다. 1번 인접하는 토지를 소유하는 자들이 공동비용으로 통상은 통상 경계표는 공동비용이죠. 설치하는 경우 다른 관습이 없으면 측량비용은 토지 면적에 비례합니다. 2번 지상권자 상호간에도 상린관계 규정 준용되죠. 상린관계는 소유자뿐만 아니라 용익권자에게도 다 준용됩니다. 3번 주의토지 통행권은 장래 이용을 위해서 인정할 수 없습니다. 현재 필요한 용도에서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그 범위와 관련하여 장래 이용 사항까지 미리 대비해서 정할 수 없습니다. 현재 필요한 상태입니다. 4번 건물을 축조할 때 특별한 관습이 없으면 경계로부터 반미터 이상 거리 둬야 됩니다. 법조문 그대로요. 5번 경계에 설치된 경계표나 담은 특별한 사직이 없는 한 상린자 공유로 경계나 담은 이쪽 저쪽 다 소유자 다르니까 공유로 추정합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18번 부동산 점유취득시효 설명 옳지 않은 겁니다. 1번은 시험에 많이 나오죠. 부동산 압류 가압류는 취득시효 중단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취득시효를 중단시키려면 종래 점유 계속 상태를 파기시켜야 돼요. 즉 내 땅에서 밖으로 밀쳐내야 돼요. 근데 이건 밀쳐낸 게 아니고 등기부의 압류가 압류했죠. 이건 중단되지 않습니다. 2번 취득시효 기간 중 계속해서 등기명의자가 동일하네요. 점유 개시 후 이무 시점을 시효 기산처 삼을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등기명의자가 변경된 경우는 이무 시점 삼을 수 없습니다. 한번 시완성자는 완성 당시 소유자 맞아요. 완성 당시 소유자에게 채권적인 등기 청구 갖는 거죠. 자, 왼쪽 내용을 보세요. 갑소유 부동산을 을이 점유하다가 20년 시 완성했습니다. 을은 갑에게 등기 청구할 수 있죠. 갑은 을에게 등기해야 할 등기 의무자인데 이때 갑이 병에게 팔아서 소유권이 넘어오면 병은 완성 후 소유자라 병에게 등기 청구 못합니다. 그래서 을은 소유권 취득 못하는 손해가 생깁니다. 왜 소유권 취득 못하죠? 나에게 등기해야 할 등기 의무자가 병한테 파는 바람에 을이 소유권 취득 못하는 손해가 생겼습니다. 그럼 갑은 을에게 책임져야 될까요? 갑은 을의 시효 완성을 알았을까요? 몰랐겠죠. 그래서 원칙 아무 책임 안 집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을이 시효 완성을 주장해서 갑도 알고 있었어요. 알고도 A라 엿먹어라 팔아버리면 이때는 불법행위 책임져야 돼요. 고의로 엿먹어라 팔았죠? 채무불행위 아닙니다. 갑과 을이 매매나 교환했나요? 갑과 을은 계약상 채권 채무가 없기 때문에 책임지더라도 채무불행위 아닙니다. 이들은 245조 법률 규정에 따라 등기 청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불법행위 책임지고 계약상 채권 채무 없기 때문에 채무불행위 아닙니다. 그럼 4번 시효 완성 후 그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전에 소유자가 부동산을 처분했죠? 그럼 시효 완성자에게 원칙 아무 책임 안 져요. 그리고 책임지더라도 채무불행도 아닙니다. 이래저래 다 틀렸습니다. 5번 시효 완성자가 소유자에게 등기 이전을 청구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동산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 의무 지지 않죠. 19번 X토지를 3분의 1씩 공유하네요. 그럼 공유가 나오면 과반수가 있는가? 과반수 없죠? 갑을병에 공유물 분할,
분할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걸 일단 과반수 걷습니다. 일단 공일 분할은 전원이 동의해야 돼요. 자, 1번. 갑은 을과 병 동의하지 않고 공일 분할 청구는 할 수 있죠. 그래서 2번. 갑을 병에 3년간 공임을 분할하지 않기로 합의할 수 있죠. 유효입니다. 이때 268조 보세요. 공의자는 공임을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뭐 과반수 그럼 어렵죠? 지분이 아무리 적더라도 공의자는 공임을 분할 청구할 수 있고 나머지는 무조건 응해야 됩니다. 그럼 분할하기 싫으면 그러나 5년 내 기간으로 분할 금지 약정하면 돼요. 그래서 분할 금지 약정하지 않으면 공의자는 누구나 분할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을 맞았어요. 갑은 소수 지분이더라도 을병 동의 없이 공일 분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왜 청구할 수 있어요? 여기 분할 금지 약정이 없기 때문에. 그럼 2번. 갑을병은 3년, 5년 내 맞죠? 3년 내 공임을 분할 금지하기로 합의할 수 있습니다. 둘 다 맞았네요. 3번. 공임을 분할 소위에서 법원은, 그럼 법원 맘이죠? 법원이 당사자 의견 들어야 됩니까? 판사 맘입니다. 판사 맘. 법원은 X를 갑의 단독 소유로 하고 을병에게 지분에 대한 합리적 가액을 지급하도록 법원이 무조건 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무조건 맞아요. 4번 갑지분위에 설정된 근저당권은 공유물이 분할되어도 특단은 합의가 없느나 X소지 전부에 관해서 종전 지분별로 존속하고 설정자가 단독 소유한 부분에 집중되는 건 아니란 말이죠. 5번 갑을병 사이에 공유물 분할에 관한 협의가 성립됐죠. 그럼 협의가 성립되면 협의에 따라야겠죠. 더 이상 법원에 분할 청구 못합니다. 그래서 분할 협의에 따른 지분 이전 등기에 협조하지 않네요. 그런다고 더 이상 분할소를 제기할 수는 없어요. 분할소를 제기할 게 아니라 협의에 따른 지분 이전을 등기 않죠. 그럼 이전 등기하라고 법원에 청구해야 되지. 이미 분할 협의가 끝났는데 또다시 분할의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20번 지상권 옳지 않은 겁니다. 이번 지상권 설정은 처분행위로 맞았어요. 토지 소유자가 아니어서 처분 권한이 없는 자는 다음 지상권 계약인을 이런 계약은 설정할 수 있죠. 그러니까 지상권 설정을 즉 지상권 등기해 준 게 처분행위죠. 그 이전에 지상권 설정 계약은 이건 아무나 할 수 있죠. 처분권 없어도 할 수 있잖아요. 할 수 있죠. 지상권 등기를 처분권 있어야 됩니다. 그 이전에 지상권 계약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1번이 정답입니다. 2번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한 자는 소유자가 지료를 청구한 때부터 지료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3번은 제일 끝에 법정 지상권이 인정되는 거 물어봤죠. 3번에 눈에 띄는 단어 있나요? 지난 3회 때 했죠? 함께 나면 법지 X 함께에도 보는 건 제일 끝에 법지 X입니다. 3회 때 했으니까 3회 때 해설을 다시 한번 복습해 보세요. 4번도 제일 끝에 법정 지상권이 성립하는가 물어봤죠. 그럼 4번 동일인 소유에 속하는 토지와 건물이 매매를 이유로 소유자가 달리하게 된 경우 원래는 관습상 법정 지상권 성립하는데 그 뒤에 건물 소유를 위해서 토지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그러면 건물은 토지 사용권이 생겼기 때문에 법정 지상권 인정할 필요 없죠. 그래서 인정되지 않습니다. 5번 나대지의 저당 설정하면서 그 대지 담보 가치 유지를 위해서 무상의 담보 지당권 설정됐죠. 그럼 채권이 소멸하면 지당권도 소멸하는 거죠. 5번은 법지가 아니라 담보 지당권 내용이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원패스 공인중개사 민법 동용모의고사 4회 제1강을 마치겠습니다. 이 강에서 다시 이어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